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 하루는 쉬어갔는데요. 최근 5천선을 돌파한 S&P 500 지수를 둘러싸고 이 낙관론 또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점 부담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에서도 일단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휴장이었던 미국 시장 외에 글로벌 다른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로존은 유로스톡스 50 거의 약보합대, 그리고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시장 쪽에서 니케이도 약보합대, 그리고 또 대만은 강보합권, 상해 종합 증시가 오랜만에 연휴를 마감하고 움직였는데 한 1.5% 상승하면서 그래도 중국 증시가 낙폭이 컸던 만큼 변화를 끌어가겠다라는 의도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또 매크로 지표들, 달러는 여전히 인덱스 기준으로 104대 와 있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0.7% 상승하면서 4.3대까지 들어오는 모습들 보게 되면 아직 어떤 지표들에 대한 부담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골드만삭스가 낙관론의 대표 주자 같습니다. S&P 500 연말에 5,200 간다. 그래서 전망치를 상향했는데 무엇보다 실적 개선과 관련된 쪽에서 올해 S&P 500 기업의 편입 기업들의 EPS의 전망치가 250달러에서 256달러로 상향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하지만 지금 S&P 500이 5,000인데 5,200이면 조금 좀 덜 썼다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 헤지펀드 쪽에서 나오는 LRT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올해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 그리고 금리나 매크로 지표 그리고 리스크 주식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감안하게 되면 40% 고평가돼 있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되어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익 매물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이어져도 아마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의 흐름들이 여전히 올해 실적 전망치 아마 13% 정도는 기업들이 올릴 수 있다는 쪽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맞춰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또 엔비디아 실적 이번 주도 또 많이 시장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면 낙관론 또 비관론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네. 최대 이벤트죠. 실적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성장을 강하게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걸맞은 주가의 상승들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700달러 이상까지 온 주가에서 일단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겠느냐라는 쪽인데 작년에 분기 평균 매출액이 67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한 두 배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이제 질적인 성장, EPS의 증가는 얼마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EPS 한 3.3달러, 34달러에서 12.3달러가 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질적인 성장인 수익성까지도 잡을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하지만 살짝 우려감은 중국 매출이죠. 아직까지 매출의 한 4분의 1 가까이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도 GPU와 AI에 들어가는 GPU를 중국의 전용적으로 지금 다운그레이드 된 쪽으로 계속 맞춰서 내보내려고 하지만 정부와의 좀 마찰이 좀 있다는 부분들 이게 좀 아쉬운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아진 밸류를 얼만큼 시장이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한쪽인데 이 부분은 모두 가이던스의 변화로 아마 시장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2025년 가이던스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데이터 센터 쪽에서 연평균 성장률 76% 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는 어떤 강력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또 세론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주가는 또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국내 증시 전략도 좀 세워보죠. 어제 코스피가 2,680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했죠. 이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국도 글로벌 증시에 동참해야죠. 네, 그래서 뭐 아시아 시장 쪽에서도 일본, 대만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상승 랠리에 동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증시 밸류, 증시와 관련된 쪽에서 기업 밸류업,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들과도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코스피가 움직이기 위해서 대형주의 강세가 이끌어져야 된다라는 쪽을 봤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정체됐던 대형주에 대한 활력소가 들어왔다. 한쪽에 대한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되면서 동반적인, 그러니까 증시의 참여자들이 모두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순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상황들이고, 그러면 여전히 쏠림 쪽으로 이어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하나의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한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마 또 이 부분이 또 다른 순환매로 이끌어가면서 특히 상대적인 소외를 보였던 코스닥이나 성장주 쪽에서도 변화가 들어올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크로 지표가 금리 인하가 좀 늦어졌다는 쪽에서 좀 부담 가는 영역들이 많은데 이게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다른 성장주에 대한 추가적인 레벨업 시도도 나올 수 있겠다. 한쪽으로 어떤 지금은 지수보다도 어떤 섹터와 관련된 쏠림이 얼만큼 또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겠느냐. 이것도 체크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